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여러분,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투자자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도 뭐 TQQQ랑 나스닥 100이랑 S&P 500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해서 오히려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기분이 안 좋고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폭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3.29% 마이너스 됐네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긴장의 이런 끈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예전부터 몇 번 도발을 했고요. 이번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있잖아요. 그거를 폭탄을 했죠. 폭탄 포격을 했는데 거기에 이란의 군 장성이죠. 장성이 뭐 전사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란이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이제 공격을 하겠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공격 타이밍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아마 이란은 주변국들에게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격을 할 것 같은 이런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이죠. 영사관을 공격한 거는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란의 영토라고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영토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서 참으면 또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가오라고 해야 되나? 가오나 이런 명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공격을 하든지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스라엘도 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이란 이스라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국도 여기에 구축함을 뭐 두 척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이라도 이게 뭔가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또 이란이 배후를 뭐라고 하죠? 배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렇게 소문이 도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있잖아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계속 녹해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아마도 이스라엘이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란을 공격한 것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쟁이 커지면서 이런 지정학적 위기잖아요.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는 와중에 이런 주가가 폭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도발을 했냐, 이거는 아마도 이란을 도발해서 이 원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잖아요. 여기에 이란까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미국도 전쟁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이스라엘이 이런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란까지 도발을 할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권 연장,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죠. 이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정치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어떻게 되냐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지금 자기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이런 조금 분쟁을 계속 격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우리 주식이 빠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될 건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도 이미 이란이 얘기를 다 해놨대요. 뭐 주변 국가들에게 나 이스라엘 칠 거니까 협조를 해줘라. 그래서 미국에 동조하지 마라. 미국이 뭐 영토를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항공 뭐 지상 위에 있잖아요. 하늘을 영공을 지나간다거나 이런 거를 허용하지 마라. 여기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외교관끼리 다 얘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뭐 발표한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과연 여기에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과연 참전해서 이란과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조금 물음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만약에 이란이랑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자기 영토 내가 아니고 원정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이기기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 뭐 중동 지역에 미군 기지들도 많은데 그 기지가 그냥 떠있는 섬처럼 이렇게 떠있는 구조라서 뭐 지원도 안 가고, 만약에 여러 이란이 미군 기지를 목표로 해서 타격을 한다고 하면 방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그냥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이렇게 끝내자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란이 지금 강경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랑 영국 등도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대피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뭔가 한 번은 뭔가 벌어질 것 같다, 이런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유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쟁 위기 때문에. 전쟁이 이게 벌어지기 전에 상대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유가라고 하죠. 석유를 비축해 놔요. 그래서 비축해 놓기 때문에 유가는 전쟁 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된다. 전쟁하고 나서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동의 위기로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이제 뭐 유가가 1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1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매번 지표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를 계속 따져보고 있잖아요. 근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가뜩이나 이번 달에 발표한 CPI 물가지수나 아니면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이제 거의 멀어지고 7월 달에 하냐 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 유가까지 상승을 하면은 금리 인하 이런 분위기가 더욱더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연준에서도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다른 뭐 원자재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 물가라고 하죠. 물가가 잡히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3%대에서 이게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JP모건 회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예상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지금 미국 은행들이잖아요. 미국 은행들이 예대 마진으로 누리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고금리 때문에 원래는 저금리로 다들 혜택을 보면서 이 이익을 맞춰놨던 은행들이 계속 고금리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익도 줄어들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은행 관련주도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또 미국의 위기로 작용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금값은 또 경신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금은 원래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멀어지고 금리를 동결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그런데도 금 가격은 또 돌파를 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달러도 가치가 올랐는데 왜 금 가치가 이렇게 더 올랐을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금 이란 뭐 이스라엘 하마스 그 다음에 이란까지 참전한다고 하면서 분쟁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구조로 이렇게 대결 구조로 가는데, 경제 체제도 브릭스 경제 체제를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브릭스 국가들이 이거를 계속 브릭스 경제 쪽으로 이렇게 띄우려고 하면서 뭐 통일 화폐가 나온다, 아니면은 브릭스 경제 체제가 된다 하면서, 이거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금을 모아가고 있어요. 왜냐? 이 브릭스 이쪽으로 경제 체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랑 또 이것도 경쟁을 하려고, 경제 쪽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 그리고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금 가격은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오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렸죠. 금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거 왜냐하면 이런 브릭스랑 이런 달러랑 이런 경쟁 관계가 이제 계속 되면서 금 가격은 그 가운데서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걸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나라도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금리 이제 인하를 못한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연속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깜빡이 안 켰다, 하반기에도 예단이 어렵다 해서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부동산밖에 모르는 바보 같거든요. 왜냐, 지금 보면은 한미 금리 격차가 2% 이상 나고 있는데, 이미 뭐 미국이 동결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올려야 되거든요. 올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갭은 왜 올리지 못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올리면은 건설사가 이미 무너집니다. 건설사나 아니면은 지방 중소은행들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제3금융, 3금융 뭐 이런 데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못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까봐 못 올리고 있다.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는 못 올렸으면은 뭔가 부작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환율 상승이다. 환율이 뭐 1385원까지 올랐죠. 그 다음에 물가 폭등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은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달러 모으셔라. 환율이 계속 상승할 거니까 이게 아마 뉴 노멀이다. 1300원 이상이 뉴 노멀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보면 1400원, 1500원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환 노출로 ETF 투자하셔야 되고요. 이거 매번 말씀드렸죠. 환 노출 ETF 투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로 웬만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여러분들 뭐 저축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ETF나 주식을 모으시던지 그렇게 하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믿겠어요. 몰라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질 것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미국 자산 달러로 그냥 계속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환율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아져. 그럼 우리는 그대로 이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 자산은 더 오른다. 그리고 환차익으로 더 오르게 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좋아져도 우리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라도. 요즘 뭐 알바노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라도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 지금 달러가 올랐다고 해도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는 보면은 이 빨간 선이 뭐냐면 달러의 구매 가치라고 하거든요. 1달러의 구매 가치가 52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 꾸준히 우하향한 게 보이시죠? 우하향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S&P 500은 꾸준히 우상향한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러 자산, 계속 떨어지는 달러 자산을 바로바로 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상승하는 자본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꾸준히 이 작업을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 워렌 버핏 같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투자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달러든 원화든 더 떨어지는데 원화가 오히려 폭락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달러로 바꾸시고 그 달러도 빨리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미국 가치주들 아니면 미국 주식들 이런 걸로 바꿔 놓으셔서 장기 투자 하셔야 된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왜냐? 달러의 가치는 오늘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전쟁이나 분쟁이 와서 폭락하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팔 이유는 매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면은 리전스 투 셀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팔 이유는 계속 있었습니다. 뭐 전쟁도 있었고요. 셧다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매번 이 빨간선 보면은 매번 있었죠. 매번 있었지만 결국 주식은 우상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 이유는 매번 있으니까 이번에 뭐 중동 분쟁으로 급락을 하더라도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QQQ 뭐 1.59% 마이너스 됐고 TQQQ가 4.83, 스파이 S&P 500이 1.38 마이너스, SOXX가 3.28% 마이너스, 속3 9.37% 마이너스, SCHD가 1.14% 마이너스 됐잖아요. 이런 거를 꾸준히 매수해서 부자 되세요. 저는 어제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속3랑 TQ랑 그다음에 QQQ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 빠지기 때문에 매수했고요. 다른 뭐 ETF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 빠지면은 기쁜 마음으로 더 매수하겠다. 누구는 빠졌다고 울지만 우리는 빠졌다고 울지 말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하고 분할 매수하셔서 오래 장기로 들고 가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폭락은 여러분들 울 때가 아니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 부족한 영상들 매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